근데 바닥이 원치 않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50mm 막 차이 날 정도로 진짜 바닥이 원치 않죠. 왔어요. 그냥 다 꺾고 해서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밑에 틈새가 이게 보이는 거 아닌가? 저도 요즘 유행한다는 5mm 걸레바지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5mm 걸레바지라는 게 뭐냐면 이 바닥과 벽, 요 밑에다가 걸레바지라는 걸 돌려주게 되는데 무몰딩이 유행을 하면서 걸레바지 없이 실리콘만으로 처리하는 그런 게 또 유행을 했었잖아요. 5mm 걸레바지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리콘 처리 없이 바닥과 벽을 일정 간격을 띄워서 마감하는 형태거든요. 5mm 정도를 띄워서 5mm 걸레바지 이렇게 부르고요.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인테리어 쇼에서 영상으로 또 퍼뜨려가지고 유행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밑에 5mm 사이로 벽이나 이런 틈새 같은 게 또 보이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과연 이렇게 마감하는 게 괜찮기는 한 건가? 이런 의구심과 호불호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다 마감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어떻게 시공하는지 어떻게 이 5mm 걸레바지를 구현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방법이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한번 흉내낼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이 5mm 걸레바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바닥이랑 MDF랑 일정하게 5mm를 띄우는 그 간격을 맞추는 게 사실상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MDF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이 코너 라운드 몰딩 끝부터 MDF까지입니다. 근데 MDF끼리는 줄눈 간격을 줄 거고 바닥에서부터 5mm를 일정하게 띄워야 되는데 일단 넓이에 맞게 재단을 한 MDF를 이렇게 하나 놔보세요. 이쪽 끝이랑 저쪽 끝에다가 이렇게 5mm짜리 MDF나 혹은 토막이나 어떤 거라도 일정한 간격으로 확보될 수 있게 보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면 자동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5mm가 뜨게 되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레이저 레벨기를 하나 켜줍니다. 지금 이게 일정하게 5mm는 뜬 거지만 실질적으로 수평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레벨기를 킨 다음에 양쪽 끝을 레이저에 맞춰서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도 표시를 해줘요. 여기서 중요해요. 이렇게 놓고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다가 전면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이제 재단을 한 다음에 이 모양 이대로 붙일 거예요.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제가 아까 표시해놨던데 이렇게 해야 안 헷갈려요. 이거를 재단하는 대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놓는 위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앞에다 이미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헷갈리지가 않거든요. 아까 여기 표시한 부분이고요. 직각자를 이용해서 선을 하나 연장해 주겠습니다. 여기도 하나 연장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재단을 할 때는 플런지 솔을 사용해도 되고요. 뭐 테이블톱으로 재단을 해도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도 상관은 없는데 단 직쏘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반듯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직쏘기로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원형톱으로 해볼게요. 어찌됐든 내가 양쪽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반듯하게 재단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반듯하게 재단이 돼야 돼요. 여기가 재단이 된 거고 뒤집으면 이렇게 전면 표시가 보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죠. 이렇게 붙을 거라서 전면 밑에 부분이 바닥에 닿을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삽포로 살짝 한번 면 처리를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재단한 걸 이렇게 갖다 대면 수평이 지금 쫙 맞죠? 전면 밑에 제가 삽포질을 한번 싹 해준 이유가 이렇게 받게 되면 바닥이랑 거의 맞닿아 있어서 삽포질 같은 거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필름이 또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이 항상 재단을 하면서 거스럼이나 이런 거칠거칠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깔끔한 폼질을 위해서 미리 삽포 한번 싹 해주게 되면 보기도 좋고 필름 하시는 분들도 좋고 여러모로 행복해지기 때문에 미리 한번 싹 눌러준 거고요.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제가 전면 이렇게 표시한 이유 이제 아시겠죠? 뒤집어서 시공을 할 건데 재단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려요. 여기가 삐뚤하게 잘린 면인지 여기가 삐뚤하게 잘린 면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레이저에 보이는 이 면이 지금 재단하지 않은 원래 갖고 있는 그 반듯한 면이고 이 밑에를 바닥에 맞춰서 재단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 5mm 걸레바지의 좀 핵심이더라고요. 바닥이 완전하게 다 평평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물며 지금 요 왼쪽에 박은 거랑 여기 박는 거랑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왼쪽 게 1번이라고 하고 이 오른쪽이 2번이라고 한다면 1번 구간의 오 라인에 맞춰서 여기만 바닥에 맞게 재단해서 시공해주는 거고 2번은 이 위치에 맞춰서 바닥에 맞게 재단을 해주는 거죠. 그 대신 이 위쪽으로는 연결이 돼야 되니까 재단하지 않은 수평선 상태로 해주는 거고 여기는 지금 2440이 넘어가는 높이에요. 거의 2600에 가까운 높이라서 MDF 한 장의 최대 높이가
2440이잖아요. 그래서 한 장을 연결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집은 2400이다, MDF 한 장으로 될 사이즈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박는 게 아니라 한 장으로 해야 되겠죠. 그것도 그 나름대로 요령이 필요하지만 오늘 주제랑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그건 생략하고요. 바닥 맞추는 요령은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재단을 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본드 칠을 해서 박아주면 되는데 그 전에 이 부분에 조금 처리를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이 코너 라운드 몰딩하고 MDF 판이 간섭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살짝 깎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턱이 거의 없어지죠. 이 부분을 안 깎았으면 이게 좀 많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이 코너 라운드 몰딩이 원래 9mm를 이렇게 딱 붙이면 이 턱이 없이 딱 맞게 되는 건데 여기는 지금 12mm로 시공을 하게 됐어요. 이 왼쪽에 히든 도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간 건데 이 부분을 깎아주니까 기가 막히게 잘 맞네요. 자, 이제 시공을 해보겠습니다. MDF 판에다가 본드 칠해주고요. 이 부분에는 실리콘을 칠해줘야 돼요. 이렇게 실리콘이 묻을 수 있게 칠해주고 바닥에 5mm를 띄운 상태에서 붙여줍니다. 아까 수평은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맞을 거고 기존의 MDF에다가 5mm짜리를 딱 끼워줘야 되겠죠. 여기도 딱 5mm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끼워줬고요. 박는 거는 뭐 부담 없이 그냥 박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뒤에다 합판으로 해놨기 때문에 F30 타카로 지금 박아주고 있습니다. 본드를 칠했으니까 뭐 마그니 박을 필요는 없고요. 적당히 박아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도 똑같이 높이에 맞춰서 재단을 하고 박아줄 건데요. 중요한 건 MDF끼리 이어지는 이 이음매에다가 수축 팽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드를 한번 칠해주고요. 여기다가도 똑같이 실리콘을 칠해줍니다. 바닥은 이제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얹혀서 이 간격만 잘 유지해주면 되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제 여기다 하나 끼워주고요. 본드는 좀 흥건히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야무지게 잘 묻었다는 증거기 때문에 이렇게 흥건히 나오면 물티슈로 바로바로 좀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굳으면 굉장히 돌처럼 돼가지고 필름에 또 영향을 미치거든요. 단차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잘 맞았는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박아주면 끝이에요. 바닥에 일정하게 5mm로 지금 간격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죠. 양쪽으로 똑같이 5mm를 고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지금 코너 라운드 몰딩인데 괜찮죠? 모서리가 이렇게 라운드 처리되는 게 예전에는 좀 힘든 작업이었는데 이렇게 몰딩으로 간편하게 시공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시공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너 라운드 몰딩은 이렇게 생겼어요. 말 그대로 이 코너에다가 그냥 갖다 대면 자동으로 이렇게 코너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재단을 한 거고 길이는 2.4m로 나옵니다. 코너 라운드 몰딩을 시공할 때도 당연히 바닥에 이렇게 5mm짜리를 고여줘야 되겠죠. 얘도 동일하게 바닥에서 5mm를 띄워야 되니까요. 얘를 시공할 때는 실리콘을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여기 보면 나사 구멍 박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나사못을 하나씩 박아줄게요. 여기 나사못이 안 들어간 곳은 실리콘이 굳으면 어느 정도 짱짱하게 굳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혹시라도 나는 즉시적으로 여러 군데 좀 짱짱하게 고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콘크리트 타카로 이 옆면에다가 박아줘도 돼요. 이 옆면에다가 타카를 박는 거죠. 근데 박을 때 조금 주의할 게 이게 박으면서 알루미늄 판이 찌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 끝쪽으로 박아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끝쪽으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짧은 거를 밑에다가 박는 이유가 최대한 그 이음매를 하부로 배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퍼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퍼티 자국이 표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시각적으로 안 보이는 밑에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도 이렇게 껴줄게요. 양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실리콘이 좀 야무지게 붙는 느낌이 나거든요. 여기다가 나사못을 박아주는 거죠. 이게 시공이 너무 간편해요. 자, 대박 아닙니까? 예림에서 나온 코너 라운드 문틀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코너 만들려고 그러면 오징어 합판으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막 작업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코너의 라운드 값이 좀 과도하게 좀 큰 그런 면이 있었죠. 알루미늄으로 심플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공도 간편할 뿐더러 코너도 이렇게 얄쌍하게 만들 수 있어서 요즘 유행하는 그런 미니멀 인테리어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현장에 처음 사용해봤는데 이 아이템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코너 끝!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양쪽 끝으로 5mm를 딱 괜거든요. 근데 가운데가 다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한 구간에서 좌측과 우측이 반듯한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됐다라는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는 지금 5mm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딱
바닥이랑 아예 닿아버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뜨고 지금 이 짧은 구간에서 벌써 바닥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이 지금 많이 산처럼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저도 5mm 걸레바지 시공을 처음 해봐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뭐 꼭만 한다 그러면 뭐 제가 자신 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바닥까지 제가 직접 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원 바닥에서 마루가 들어갈 높이 계산하고 다시 5mm까지 계산해서 시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마루를 시공했을 때 밑으로 내가 이걸 잘 끼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제가 또 마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웠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막 코너 있는데 이런 데도 내가 이렇게 잘 따가지고 이렇게 싹 낑겨서 마루를 맞출 수 있을까? 그게 가장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단 자신이 없더라고요. 가장 큰 우려가 사실 이 부분이었어요. 사실 제가 목공을 할 때는 이렇게 중간에가 튀어나올 거라는 걸 이걸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바닥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 MDF 작업할 때 좌측과 우측 기준으로만 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시공을 하게 될 텐데, 막상 마루를 시공하고 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특정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서 망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5mm가 다 떨어져야 이게 5mm 걸레바지인데 특정 부분만 올라와가지고 그 부분이 딱 닿아버리면 마감이 다 된 상태에서는 이게 분명히 그 부분이 엄청나게 눈에 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했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그냥 마루를 먼저 깔자였습니다. 그냥 단순하고 원초적으로 생각해서 마루를 먼저 시공해 놓으면 그 위로 내가 5mm를 다 어떻게 해서 맞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마루 시공도 쉬워지는 이유가 이렇게 막 낑겨가지고 시공하지 않아도 돼서 마루도 편하고 목공 작업도 오히려 수월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원래 순서상으로는 목공이 다 되고 마지막에 마루를 시공하는 게 순서상으로도 맞거든요. 근데 마루를 먼저 하게 되면 보양을 다 해야 돼요. 이 마루 이후에도 나머지 들어갈 공정들이 많기 때문에 마루를 다 보양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뭐 보양은 또 제가 또 자신 있거든요. 맨날 해봐가지고. 그래서 저는 마루를 먼저 시공을 해서 지금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전체적으로 테두리 라인을 수평 몰탈로 해서 최대한 좀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잡아놓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현장도 수평 몰탈을 하긴 했어요. 근데 바닥이 원치 않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50mm 막 차이 날 정도로 진짜 바닥이 원치 않죠. 수평 몰탈로도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클래스의 이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바닥이 정말 엉망이고 안 좋은 그런 현장은 미리 바닥을 시공하고 그 위로 5mm 걸레바지 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제. 네, 해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바닥 상태를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5mm짜리를 하나 이렇게 바닥으로 된 상태에서 이를 바닥에 따라서 쭉 이렇게 그려보면 돼요. 이거 이제 그랭이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쭉 그려보면 어떻게 내가 5mm를 일정하게 띄워야 될지 육안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게 곡선이잖아요. 직소기로는 죽었다 깨나서 반듯하게 재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데는 꺾기 신공을 써야 돼요. 꺾기 신공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포인트를 주고 찍찍 이렇게 한번 꺾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뽕긋 솟아나온 데가 가장 바닥에 많이 닿는 부분이겠죠. 지금 요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 지점, 요 정도 지점에서 이렇게 한번 꺾어주면 그나마 보기가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완만하게 막 삐뚤삐뚤하게 띄어지는 것보다는 특정 구간에서 한번 꺾어서 반듯반듯 이렇게 되는 게 그나마 보기가 제일 낫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순서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위에 이 수평을 또 맞춘 상태에서 작업을 해줘야만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간과했네 지금. 이럴 때는 다시 정정해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평선을 하나 띄워놓고요. 여기가 수평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쪽을 좀 띄워서 여기다가 수평선을 맞춰주고요. 이제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동일하게 치수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바닥이 최고 많이 뜬 데가 17mm 정도 띄었으니까 그거보다 좀만 큰 걸로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포인트 지점이었잖아요. 이 지점에다가 하나 체크하고 표시해주고 부분도 표시해주는 거죠. 요거는 어디가 전면이 될까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릴 때는 뒤집어서 전면 표시했잖아요. 요거는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바닥에 따라서 재단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 그대로가 전면이 되겠죠. 이제 고정해놨던 걸 빼고요. 일단 가상선을 한번 그려보고요. 여기가 지금 포인트거든요. 포인트 표시를 해주고 여러 가지 낙서를 해놔가지고 좀 지저분해졌습니다. 양해 좀 해주세요. 요 포인트와 왼쪽 시작점 한번 그어볼게요.
그렇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요. 거의 여기서부터는 살짝만 올라간 상태에다가 여기서부터는 또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꺾기 재단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이 재단도 좀 쉽지는 않아요. 이 재단이 끝나는 지점 여기서 딱 멈춰주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서는 기가 막히게 잘 멈췄습니다. 더 나가면 안 되겠죠. 톱날 자국이라는 거. 원래는 조금 뒤에 있는 게 좋은데 제가 좀 욕심을 부렸어요. 딱 맞추고 싶은 욕심에 어쨌든 뭐 딱 맞췄습니다. 이제 다시 이쪽으로 대주고 여기서는 이제 플런지 컷이라고 해서 쑥 누르면서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시작점을 딱 맞추는 게 지금 중요해요. 보시면 약간 안 맞았어요. 이 라인이 살짝 내려와 있죠. 이 라인이 살짝 올라가 있고 이 포인트 지점에는 다 잘 맞췄는데 약간 라인이 엇나가 있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데 이 정도만 해도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훌륭해요. 이거는 충분히 4% 맞출 수 있거든요. 일단은 조심스럽게 한번 제거해보고요. 완전히 톱날이 끝까지 들어간 게 아니라서 끝에서 조금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잔여물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요거를 이제 처리해줘야 되는데요. 날카로운 칼날로 양쪽에서 한 번씩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포로 이 윗면을 먼저 문지르지 말고요. 이 밑에를 먼저. 왜냐면 이 윗면은 깎이면서 라인을 좌우하게 되거든요. 이 밑에 먼저. 최대한 거칠거칠하다라기보다는 턱이 생기는 그런 부분을 밑에서 먼저 제거를 해주고 위에서는 그냥 이 정도로 한 번씩만 문질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이 문질러주게 되면 여기가 완만하게 돼요. 오히려 더 보기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스무스하게 한 번씩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기쁨의 제스처를 또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긴장돼. 잘 맞을지. 과연! 나 진짜 목수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맞았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돼. 일단은 이건 지금 수평선이 맞는 상태예요. 왜냐면 바닥에서 동일하게 체크를 했기 때문에 레벨기를 이렇게 내려보면 레벨기가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서 확인을 못 해드리겠는데 아무튼 네, 수평은 지금 맞춘 상태입니다. 그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라인 뜬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여러분? 뭐 좀 어색하거나 울퉁불퉁하네? 이런 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안 느껴지죠. 기가 막히게 지금 어색한 부분이 하나도 안 느껴지죠. 제가 지금 보여드린 대로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꺾어서 나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한 장이지만 두 장으로 나눈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심한 구간이 미리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MDF를 아예 여기서 줄눈을 줘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대로 따로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서 시각적으로 완화를 해주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판이 걸려야 되는 부분이라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대로 이런 꺾기 신공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기술이면 그냥 바닥이 막 이렇게 막 돼도 그냥 다 꺾고 해서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5mm 걸레바지 하면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을까? 그 생각. 네. 근데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안 보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저 안에가 보여요. 이렇게 보이죠? 일반적인 이런 사람 시선에 봐서는 보이지 않고 5mm 라인만 일정하게 보이는 그런 마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궁금하더라고. 5mm 걸레바지가 실리콘을 안 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마감이잖아요. 물론 라인이 일정하게 보여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지저분한 실리콘, 황변 현상 생기는 그 실리콘 생략하기 위해서 쓰는 마감법인데 실리콘 안 쓰면 저 틈새에 먼지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그것도 고민스럽더라고요. 청소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보신 것처럼 이 간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청소기 흡입력으로 충분히 안에를 다 청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콩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 사이에 막 낀다 뭐 그러면 뭐 좀 난감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청소를 하는 부분이나 밑에가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선입견 혹은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런 마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런 걸 수도 있고 분명히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여기 나중에 막 먼지가 쌓여가지고 퇴적이 돼서 돌이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이런 마감을 할 때는 그만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5mm 걸레바지 시공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마감 측면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공자의 입장에서 주의사항이나 애로사항 그리고 요령 같은 거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